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얼마 전에 아리셀이라고 하는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를 일으킨 거 알고 계시죠? 이 회사 대표가 구속됐는데 법도 한두 가지 어긴 게 아니고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른 회사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육군에서도 화재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고 불량 제품으로 신고돼서 긴급 중단되기도 했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이 찌그러진 외판을 망치로 두들겨 펴거나 떼워서 납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품 테스트하는 제품만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서 제품을 테스트하기도 하고, 이게 뭐 하는 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한 곳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리튬 배터리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 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럴 줄 알았다. 전기차 배터리는 화재 나고 물 뿌리면 펑펑 터지는구나. 역시 위험하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더라고요. 답답합니다. 이게 그게 아닌데 이것까지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일단 리튬 1차 전지 배터리라는 거 전기차 배터리랑 같은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주머니에 갖고 계신 리모컨 배터리, 그리고 여러분들 어린이가 갖고 있는 장난감에 들어가는 배터리,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배터리, 계산기에 들어가는 거, 그런 것들 다 리튬 배터리예요. 여러분들이 한두 개씩은 사용하고 있는 그 리튬 배터리, 이게 뭐길래 불이 안 꺼지고 물을 뿌리면 폭발한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반면에 전기차에 사용되는 배터리는 뭐길래 이거하고 전혀 다르다는 건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언론에서 아리셀 화재 사건을 보도하면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하고 함께 연결해서 보도하는 거예요. 연합뉴스TV 보도를 보시면요, 제목이 리튬이 뭐길래 물 닿으면 순식간에 1000도,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괜찮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리튬을 물에 넣으니까 1000도에 오르고 화재가 발생하고 폭발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리셀 공장 화재를 얘기하면서 아리셀에 들어가는 리튬도 물에 닿았을 때 폭발하게 된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 이 전기차를 불태우고서 진압훈련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거를 왜 보여지?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동아일보도 이런 보도를 합니다. 폭발 없는 리튬 전지 언제쯤 나올까? 그러면서 기사를 보면요, 아리셀 화재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덧붙입니다. 리튬 전지 화재가 잇따르자 불안감이 커졌다. 특히 리튬 이온 2차 전지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전기 자동차, 전동 킥보드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널리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렇게 썼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리튬 전지하고 리튬 이온 2차 전지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죠? 이게 진짜 몰라서 그런 건지 조회수를 올리려고 알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요게 리튬 배터리고 이게 리튬이온 배터리잖아요. 요 리튬 배터리는 리튬 금속을 쓰는 거고,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배터리는 리튬 이온을 쓰는 거잖아요. 아니 이 둘을 왜 연결을 하지? 이름이 비슷하면 비슷한 건가? 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 자괴감이 좀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아리셀 화재 사건을 보면요, 이 공장에서 생산하던 배터리는 리튬 배터리입니다. 리튬 배터리는 뭡니까? 1차 전지라고 하는 거죠. 재충전, 재활용 이런 게 안 되는 겁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배터리, 그게 1차 전지예요. 리튬 배터리 주변에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자동차 키에 들어가는 배터리 요거 열어서 교체하잖아요. 단추 배터리라고도 얘기하고 동전 배터리라고도 하고 뭐 손가락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배터리가 리튬 배터리입니다. 손목시계에 들어가는 배터리, 레이저 포인터 같은 거 등등등 작은 기기에는 그냥 무조건 리튬 배터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지간한 집은 다 이거 몇 개씩 집에 갖고 계실 겁니다. 이 배터리는 리튬이 어디 사용되나? 양극에 이산화망간이 사용되고 음극에 리튬 금속이 사용됩니다. 다들 아시죠? 실험실에서 칼륨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어 보시면 칼륨이 갑자기 펑 하면서 터지잖아요, 물에 넣자마자. 그래서 리튬 금속을 가리켜서 금수성 금속이라고 합니다. 불이 닿는 순간 폭발한다, 아니면 화재를 일으킨다, 이런 식으로 리튬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는 그런 배터리입니다. 알칼리 금속들은 다 그래요. 리튬,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하고 반응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이 H2O잖아요. 산소를 마구 빨아들이고 그리고 수소를 분리시켜서 수소를 내뿜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소는 또 불이 붙잖아. 열이 오르면서 불이 붙으니까 화재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에 닿으면 큰일 난다. 이 리튬 전지 같은 거 방수 처리가 돼 있으니까 물에 닿는다고 바로 폭발
폭발할 건 아니지만 최대한 물에 닿지 않도록 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쓰레기통에 같이 버리게 되면 이것도 위험하니까 쓰레기랑 같이 버리지 않고 이 전지만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노력은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알고 계시죠? 자, 그럼 전기차 배터리는 뭔가? 전기차 배터리는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이거 충방전이 되기 때문에 이건 또 사용한다, 재사용한다 해서 2차 전지라고 해요. 이름부터가 리튬 이온 배터리잖아. 리튬 금속 배터리가 아닙니다. 리튬 금속은 뭡니까? 리튬 금속은 리튬 그 자체야. 금속처럼, 막대처럼 고체입니다, 고체. 근데 리튬 이온은 금속이 아니라 녹아있는 입자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물에도 녹고 전해질에도 녹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리튬 금속은 물에 닿으면 바로 반응해서 폭발하지만 리튬 이온은 물에다 오히려 녹이는 겁니다. 녹아 있는 상태야. 그래서 거기다가 물을 뿌려도 폭발하지 않고 그냥 물에 녹습니다. 녹아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아리셀 화재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다. 리튬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비슷한 걸로 착각되기 쉽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둘을 비슷한 화재로 묶어버리는 건 정말 큰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둘 다 리튬이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어차피 리튬 이온도 하다 보면 리튬 금속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트륨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리튬하고 똑같이 폭발하고 화재 납니다. 리튬만큼의 반응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나트륨 말고 여러분들은 염화나트륨은 오늘도 드셨어요. 바로 소금이니까. 소금을 물에 넣어버렸을 거 아니에요. 소금 물에 넣으니까 어떻게 폭발합니까? 이거 폭발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하고 염화나트륨은 굉장히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물건입니다. 화학물질이라는 건 원래 비슷한 이름이고 비슷한 물질의 결합이더라도 실제로는 전혀 다른 물질인 경우가 많아요. 리튬이온은 물에 넣어도 불이 붙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는 오해하기 정말 쉽긴 하겠다. 전부터 그런 오해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는 안에 리튬이 들어있기 때문에 물을 뿌리면 끌 수가 없고 폭발하게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상식으로 알려져 있었어.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심지어. 근데 아닙니다. 물로 꺼야 됩니다. 그리고 물로 잘 끌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애초에 리튬을 쓰냐? 사람 헷갈리게. 이름 자체가 리튬 폭발하잖아. 폭발하지 않는 좀 안전한 걸로 좀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주기율표가 수해, 리배, 붕산, 질산 이렇잖아요. 리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가벼운 금속이에요. 지금처럼 이렇게 배터리 밀도가 높아야 되고 배터리 무게가 가벼워야 되는 상황, 이런 가벼운 배터리가 필요한 경우에 일단 큰 도움이 되겠죠. 게다가 수헬리잖아. 전자가 3개 있다는 거죠. 전자가 2개가 안에서 돌고 최외각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자를 자꾸만 방출하려고 해요. 전기화학적 잠재력이라고 하는 거, 이게 마이너스 3V입니다. 금속 중에 1등. 이게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얘는 자꾸 전기를 내놓으려고 한다. 전기가 잘 나오는 물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사용할 때 보시면 리튬이온은 가장 작아요. 게다가 최외각 전자를 내뿜고 나면 그러면 더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리튬이온이 되면 엄청 작으니까 이 전해질 속에 있을 때도 안 부딪히고 슉슉슉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이 전해질이 움직임이 느려져도 그 사이를 슉슉슉 지나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리튬은 겨울철에도 전압 강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분리막 같은 경우에 분리막의 원리 자체가 이 리튬이온 같이 작은 이온은 통과시키고 그리고 전자는 통과시키지 않는 물질을 말하는 거예요. 절연체니까 리튬이온이 저기서 야 빨리 와 하고 부를 때 여기 전자가 빨리 못 가고 이쪽으로 삥 돌아서 가는 게 배터리 원리예요. 어려워요? 굳이 아실 필요 없긴 합니다. 여튼 전기를 내놓게 하는데 여러모로 가장 편리한 물질이기 때문에 리튬을 사용하는 겁니다. 근데 꼭 리튬을 쓸 필요는 없어요. 나트륨 배터리도 굉장히 연구가 되고 있는데 나트륨 배터리도 마찬가지로 폭발적이고 리튬이온이 리튬 때문에 폭발적이다 라고 생각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리튬은 뭐 밀도 높지, 전기화학적 잠재력 높지, 효율성 좋지, 에너지 손실도 적지 등등등의 이유로 리튬을 가장 좋은 소재로 지금까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뭐 또 다른 소재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요즘 자꾸만 전기차 화재 얘기만 하네. 이게 워낙이 핫이슈고 워낙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질의를 해오셔서 지금 자꾸만 이 말씀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려요. 어쨌든 최근 들어서 전기차 화재다 뭐다 하면서 온라인에서 난리 하는 내용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은 엉터리 정보입니다. 제대로 된 정보는 조금 노력하셔야 찾아보실 수 있는데 요즘 분들 다 바쁘시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찾아서 보기보다는 자꾸 자극적으로 퍼날라지는 이런 내용 위주로 보게 돼서 더욱더 틀린 정보들이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에 대해서는 조금만 더 알아보면 그렇게까지 걱정할 일이 아니죠. 그냥 덮어놓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안타까워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걱정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래는 전기차 시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미워하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절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분들에게 더 설명하고 그분들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분들께서 이렇게 걱정의 목소리, 분노의 목소리를 내주기 때문에 제조사는 더욱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완벽에 가까운 안전한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